오늘은 중국인은 왜 이기적이라는 이미지, 아니 왜 이기적이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어쩌다 중국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급격한 경제발전이 문제가 되었다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세하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먼저 시끄러워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중국인 특유의 언행은 사람의 소음이 클수록 기가 충만하다고 보는 런아오라는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런아오란 상대보다 더욱 시끄럽게 말을 뱉으면 활기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문화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수록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힘있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과 목소리가 커야 이기는 시대인 문화 대혁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무리한 이유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일단 본토 중국인들 대부분이 외향적인 성격과 타인의 눈치를 잘 보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이건 좋게 말해서 외향적이다는 거지 주변을 신경 안 쓰는 눈치 없는 성격이죠. 씻지 않는다는 선입견은 중국 내에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직도 과거 문화가 남아있는 경향이 큽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바로 사용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물은 항상 끓여 먹었는데 중국의 차가 유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물 부족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으니 중국 민족들은 물을 아낀답시고 양치와 샤워 등의 몸을 씻는 행위를 자제했죠. 양치질은 주로 고차를 이용한 가글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마오쩌둥 또한 고차 가글을 고집해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넘어 검은빛을 띠었죠.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할 정도니 샤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와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당연시되었던 것이죠. 이건 위생과는 거리가 좀 있는 이야기인데 흔히들 중국은 네 발 달린 건 책상 빼고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전부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벌레든 뭐든 가리지 않고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말인데 좋게 말하면 그만큼 다채롭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만적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중국인이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인의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보통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유교적 예의범절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당대 중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한 도덕적 관념의 근원은 육아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갖가지 형태의 인격이 형성되었죠. 청나라 시절보다 더 내려가 명나라부터라는 주장도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준 때는 청나라의 멸망을 알린 아편전쟁 이후에 강제적인 문호개방이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전통질서와 충돌의 사회변동이 크게 빚어졌고 마오쩌둥의 개혁개방 정책 실행이 피날레를 장식했죠. 그 뒤로는 덩샤오핑의 시대가 열리면서 또 한 번 혼란이 찾아왔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다사다난했던 19세기 청나라를 방문해 중국인들을 관찰 기록한 선교사 스미스가 쓴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시간 약속을 무시한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고 외국인을 질투하거나 경멸한다. 성격이 고집스러우며 공공정신이 매우 부족하다. 단체의식과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고 과도한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적힌 이야기가 이러하니 확실히 급격한 경제성장 탓에 시민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아니죠. 예절을 중시하고 선행을 베푼다는 기록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미스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량수밍 또한 중국인에 대해 정확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규율이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학자들이 중국을 논할 때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은 애매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죠.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 알거나 중국을 살다 왔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신의 혁명 이후 혼란에 빠진 중국에서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운동인 오사운동의 전후로 일어난 신문화운동 때는 당대 최고라 평가받는 지식인 후스조차 중국인을 생각 없는 민족이라고 비난했죠. 신문화운동이란 쉽게 말해 조금 덜 과격한 문화 대혁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제도와 전통을 반대한다는 성격은 비슷하나 신문화운동은 없애보자는 식이고 문화 대혁명은 그냥 다 부셔버리자 이런 느낌입니다. 왜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고 어지러웠던 내전을 끝내고 중화민국 정권을 창건한 마오쩌둥은 서양 국가들을 따라잡겠다며 경제성장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정책이 짜잔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 평가받는 대약진 운동이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실패로 끝났고 설상가상으로 대기근까지 터져버립니다. 당시 아사자만 학계 추산으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이고요. 참고로 중일전쟁 전사자의 공식적인 수치가 1200만 명 정도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보다 더 많이 사망한 것이죠. 이때 중국인들에게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존주의가 뇌리에 자리 잡았고 정치인들에게 세뇌된 홍위병들이 활개쳤던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만개했습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세대는 자식들에게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살아남아라는 식으로 교육을 했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습성이 뿌리를 깊게 내렸죠. 생존주의에 빠져있던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변화가 생겼습니다. 덩샤오핑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들고 나섰는데요. 바로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과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해져라는 선부론입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어떤 짓을 하던 돈만 잘 벌어서 경제 발전만 이루어진다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가짜 분유, 가짜 계란 등의 짝퉁 상품이죠. 근데 뭐 실제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긴 했습니다. 덩샤오핑의 정책으로 특혜를 본 세대는 아직까지도 덩샤오핑을 찬양하고 있죠. 지금의 중국은 가짜 식품 판매자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법이 생겼지만요. 마지막으로 비교적 강한 자국 우월주의와 타국에 대한 비하적 사고, 그러니까 중화사상으로 인한 자문화 중심주의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더 깊은 역사가 존재하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때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당시 한족은 타국의 민족을 자신들과 구별지어 전부 오랑캐라 칭하고 멸시하는 성향이 강했죠. 중화사상은 지리적인 요소의 영향이 큰데 고대 한족은 세계를 바라볼 때 북쪽엔 시베리아, 서쪽엔 사막지대, 동쪽으로는 드넓은 태평양, 남쪽으로는 정글지대가 있으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최고의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중화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을 중심으로 주변을 다스린다는 관념이 깔려있죠. 뭐 아무튼 이게 변질되면서 자신들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역사와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무조건 우리 거라는 기족의 논리를 펼치는데 우리나라도 피해자 중 하나죠.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중국 문화인데 따라한다며 정색한다던가 김치가 자기네들 음식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BTS가 벤플리티상 수상소감으로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중국인들은 왜 중공군은 언급하지 않냐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새는 한복도 건들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중국을 바라볼 때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활발한 경제시장 혹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보기보다는 지저분하고 몰상식한 나라로 인식하고 기피합니다.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 보여주는 낮은 시민의식과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행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상화되어 있는 새치기와 문화재 훼손, 그리고 중국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중국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릴 때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타려는 사람은 앞만 보고 돌진하는데 내리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가득 주고 밀침해 나오는 장면 말이죠. 이건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데 사실 중국인들에겐 이미 일상이 된 광경이죠. 중국인을 기피하는 성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이 있죠.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중국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아시아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인종차별적 행위를 흑인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기죠. 재밌는 건 중국인과 홍콩인의 시민의식은 한민족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나 위생관념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 등 홍콩에 발을 들인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보고 대륙인들은 왜 저렇게 무식하냐는 반응을 보이며 멸시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요즘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중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이 사라진 것과 유사하죠. 여담으로 중국에서는 급하면 길거리에서 변을 보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어쨌든 어린아이에게 귀저귀가 아닌 엉덩이 부분이 뚫린 팬티를 입게 하고 길거리에서 누게끔 교육하죠. 또한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노는 것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찾는 모든 엄마들이 우리나라에서 몰상식한 엄마 취급받는 엄마들인 것이죠. 한국도 뭐 가끔가다 한두 명씩 보이지만 본인만 모를 뿐 주변 사람들은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중도덕에 엄격한 일본에서는 아예 중국인을 받지 않은 식당이 수두룩할 정도고요. 이런 행실을 보고 중국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돈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중국은 정말 매력적인 사업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관시문화 같은 껄끄러운 요소도 많이 존재하지만요.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너무 좁으니 중국이라 칭한다. 중국인들이 이기적인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